안녕, 르네 원장이야. 오늘은 한예종 입시 기출문제 섭렵을 위한 타임라인을 내가 좀 정리해 주려고 나타났고,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대략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잘 시청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타임라인을 하나의 가이드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거지, 이게 정답이다는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시점, 그러니까 본인의 시점이 어딘지, 현재 몇 월인지를 꼭 체크를 하면서 듣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 같아.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 초짜 하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출문제를 보자마자 냅다 풀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본인의 실력 점검을 위해 기출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목적성 없이 그냥 막 풀고 점검도 받지 않아.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부터 바로 당장 심도 있게 섭렵하는 거는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초보인 경우에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할게. 블록 건물을 짓는다. 자, 그러면은 이 바닥과 위에 지붕이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지붕 냅다 올리면 돼? 안 되지. 기둥을 잘 받쳐줄 수 있게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기둥이 바로 이러한 기초 다지기라 보면 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올해 11월, 12월 사이에 한예종 영어과 시험을 볼 학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선은 여름방학 전까지는 기초 다지기를 하는 거야. 기초 다지기라는 거는 결국은 영화적인 이론, 글쓰기, 영화 촬영, 경험 쌓기, 어떤 논술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쌓기, 이런 식으로 기초 다지기는 여러 가지의 기초,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떠한 기둥을 만드는 시간이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전년도를 한번 살짝 풀어보면서 기출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지, 내가 현재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8월이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9월이에요. 9월. 응용 문제를 푸는 거야. 응용 문제라고 하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학교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를 묶어서 푼다거나 내 학과와는 다른 학과지만 충분히 다를 법도 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야. 혹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좀 꼬아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응용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 될 거야. 10월이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특히 글쓰기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 우선 첫 번째는 미래 문제를 예측해보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이미 나온 문제는 다시 반복돼서 나올 확률이 매우 적어. 다른 학과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원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 비슷하게, 좀 다르게. 혹은 현재 이슈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올해 쟁점이 뭔지. 그 부분들을 과학기술이라던가 예술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인문학이라던가 아니면은 환경이라던가 이런 5가지 분야의 카테고리를 좀 잘 살피면서 가장 올해 작년 핫했었던 화두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서 이 문제들이 기출문제로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해보는 시간이 돼. 그러면서 그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는 거야. 미래 예측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이제 한 2-3달 동안 섭렵을 했잖아. 이거를 다시 한번 풀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야. 즉, 이때 풀었었던 피드백을 보면서 내가 새롭게 그 같은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이때보다 지금 현재 내가 훨씬 잘해야 되는 거지. 기출문제 푸는 게 수월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점검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11월 시험, 12월 시험이 진행이 되는 거지. 11월에 1차 시험이 있고, 그리고 1차가 통과가 되면은 2차 스토리텔링 시험까지 보고 마지막에는 프로필 제출과 면접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 근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 쉽게 말하면 수능 시험이 있고, 대부분 수능 시험 1주일, 2주일 사이 뒤에 시험을 한예종이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타임라인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한다. 그리고 나서 2차 시험이 넘어가면은 12월까지도 연결이 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그 타임라인을 잘 기억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 선발 인원에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길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는 정시, 1월달 정시 시험을 볼 건지 이제. 혹은 1년을 또 준비해가지고 이번엔 제대로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방법을 아니까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시 도전할지를 마음을 먹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 자, 이왕 이제 정리한 거 면접 관련돼서 꿀팁을 좀 줄게. 자, 중요한 거는 면접을 아예 안 하면 안 돼. 그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 저는요, 아직까지 면접까지 무려 한 6개월 남았는데요? 5개월 남았는데요? 벌써 한다고요? 응, 벌써 해야 돼. 그런데 너무 자주 하잖아? 그러면은 로봇이 돼. 로봇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로봇 혹은 우리가 parrot, 앵무새. 미친 앵무새처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입을 좀 풀고 생각도 정리하고 하기 위해서 면접은 좋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매달 그 시간에 투자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집중 시험 한 3개월 전에는 정말 면접을 좀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치만 시험 딱 3개월 전이다 하면은 면접도 완전 수업처럼 정말 수업의 한 큰 부분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돼. 면접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자기를 봐야 돼. 싫든 좋든 고통스럽든 간에 녹화를 한번 해서 자기가 면접하는 모습을 좀 봐봐봐. 면접하는 모습을 누군가 찍어달라고 그래. 하면 부끄럽지. 나중엔 괜찮아. 그리고 평상시에도 면접 연습할 때 거울 보고 연습을 하거나 말하는 연습들을 하란 말이야. 특히 이제 글쓰기로 한번 팁을 주자면은 내가 대략 한 반년은 남았다. 반년이 남았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출문제에 막 엄청 많이 꼬여있는 글쓰기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건 좋지만 그보단 좀 자유로운 창작 글쓰기를 먼저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자유로운 창작 글쓰기를 왜 해야 되고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기초 스토리 연습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너무 꼬여있는 많은 기출문제들을 섭렵하지 말고 그걸 다 조건별로 뭔가 넣으려고 연습하지 말고 한두 가지의 조건이 포함된 글쓰기를 해봐봐. 제한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조건은 1500자 이내로 글 쓴다. 두 번째 조건은 주인공은 80세 노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개별적이고 간단한 조건형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 창의력을 실험을 해봐봐. 그리고 스토리를 쓰면서 정말 스스로도 스토리가 그려져야 돼. 푹 빠져보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만 실력이 늘어. 그렇게 해야지만 창조성이 늘고 나의 글이 늘고 나의 환타지가 늘어. 그런데 자꾸만 응용을 위해서 혹은 조건형 글쓰기를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미적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미적분을 막 먼저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초 수학적인 지식을 먼저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안 하고 그냥 바로 풀라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치? 안다고 해도 암기식으로밖에 되지가 않는 거지. 진정한 어떤 이해도에서 뭔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잘 재미나게 쓰려면은 너무 복잡한 한 5가지 조건이 막 응용돼 있잖아. 한예종은 조건이 되게 많잖아. 그런 글쓰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마. 우선은 이런 식으로 간결한 조건 한두 가지의 문제를 생각해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기초 다지기를 잘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 배경 지식은 많이 읽어야 돼. 읽고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신문을 읽자. 그러니까 신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인터넷 네이트 이런 기사들도 있지만 실제로 신문을 구독해서 읽는 게 가장 좋아. 왜냐하면은 읽고 중요한 건 하이라이트를 치고 스크랩을 하고 이런 되게 아날로그적인 방법들이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내가 사고를 하는 회로가 굉장히 풍부해진단 말이야. 또 두 번째는 뭘 추천을 하냐면은 소설을 읽어요. 다양한 소설을. 단편 소설 읽기를 먼저 난 좀 추천을 하고 장편 좀 길잖아. 단편 소설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짧은 챕터별로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지를 정말 잘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선 단편 소설집이라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단편 스토리텔링이 있는
뭐 소설집 있으면 제일 좋고, 한국 책들을 읽는 걸 난 좀 추천을 해. 왜냐하면은 외국 책들, 외국 소설도 좋지만 번역체여가지고 좀 어색한 경우들이 좀 많거든. 그보다는 한국 작가들이 쓴 소설들을 읽으면서 한국의 문체들을 정말 느껴보란 말이야. 선생님, 저는 문법이나 어휘나 글쓰기 실력이 형편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직조해서 써야 될지에 대한 맛이 없는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한국 작가들의 단편 소설집 매우 추천하고, 영화 감상을 하고 분석을 해봐봐.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구인지 조사도 하고, 이 영화의 어떤 얽혀져 있는 백스토리나 제작 과정에 대한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스스로의 감상평을 한번 남기면서 어떤 부분이 너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를 본인이 만든 감독 자료 노트처럼 영화 감상 자료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알겠지? 나는 사실은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요즘엔 사실은 다큐멘터리 보는 거를 좀 더 좋아해. 특히 옛날부터 내 최애는 인간극장이야, 인간극장. 인간극장을 난 너무 추천하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수많은 경험들이 아카이빙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또 영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게 뭐냐면은, 일본의 야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야쿠자 2인자였었대. 거기서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과 함께 종교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좀 오래됐더라고. 이게 거의 한 97년인가 6년 작품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다시 봐도 너무도 감동적이고 훌륭한 스토리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제발 혼자 상상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좋은 캐릭터를 만들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 하나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볼게. 조사. 하나는 직접 만난다. 그리고 해본다. 그 직업을 해본다. 여기까지 안 되면은 다큐를 보는 거. 나는 이거 굉장히 강추야. 다큐멘터리만큼 좋은 스토리텔링 소스가 되는 건 없다. 꼭 보세요. 알았죠? 자, 오늘의 꿀팁들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 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자세하게 입시 상담이나 수업 설명이나 직접 수업을 받아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기를 바래.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프로필부터 아니면 이렇게 기초 다지기 훈련이라던가 타임라인 잘 지키면서 행한 입시라던가 이 부분들이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 안녕!